네, 안녕하세요. 선어벌고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작품으로는 박완서의 현대소설 같이 공부를 해보실 거고, 사실 이 소설은 학원에 직접 내원해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고자 했었어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게 됐으니까 학원 직접 와주셔서 공부할 때는 한 줄 한 줄 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갈래 설명 들어갈게요. 갈래에 전후소설이자 중편소설, 연작소설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전후소설이라는 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지어진 소설이다 라는 거. 길이는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는 중편소설이고요. 연작소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엄마의 말뚝 2죠. 3까지 있어요. 1, 2, 3 있고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1과 3 구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격은 자전적, 회상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전적이란 말은요, 자서전처럼 박완서 소설가의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상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작품 안에 나라는 게 나와 있고 내가 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전쟁, 한국전쟁 당시와 분단이 고착화된 시기를 담고 있어요. 분단이 굳어진 그 시기를 담고 있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서울입니다. 소재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소재로 갖고 있고요. 주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 극복 의지. 이 부분 주제로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특징 보실 건데요. 자, 첫 번째 특징. 전쟁의 아픔을 망각, 잃어버리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뭐한다? 비판적인 의식을 담고 있다. 점점 전쟁의 아픔이 당연해지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나쁘게 바라본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전쟁의 아픔이 고착화, 굳어진 그 시점에서 한국전쟁의 그 당시를 뭐합니까? 회상을 하고요. 그 회상을 하는 내용을 뭐 했어요? 삽입했대.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중요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연작소설이라고 했죠. 세 편의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서사적으로 연결된 연작소설 중에 한 편이다 라는 특징 기억하시면서, 자, 소설 다 실어놨어요. 선생님이 여기 PPT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하나하나 같이 봐주실게요. 자, 엄마의 말뚝, 박완서. 앞부분 줄거리가 짧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소설의 5단계, 구성 단계 중에서 발단 전개 부분이 앞부분 줄거리로 실렸어요. 일단 전개 부분이 앞부분에 실렸고 위기부터 제대로 나올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누구? 나는 나라는 게 나왔다. 1인칭 시점이다 라는 거는 아셔야겠죠. 내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 주인공 시점, 내가 또 다른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면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올 거예요. 자, 나는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갑니다. 다리골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듭니다 라고 했고요. 지금 앞부분 줄거리 발단 전개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문제화되는 부분은 없었는데요. 이 시점. 이 시점 부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부분이 2019, 2018년 기출문제로 실렸었고요. 특히 2018년 기출문제는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라고 나와 있어서 고선제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특징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묘사와 대사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묘사와 대사를 기반으로 해서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을 합니다. 생생하게 묘사가 된다라는 부분
보고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올해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깨어났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하고는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면서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 먼저 켰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자, 지금 어머니가 무슨 상태에 빠졌대요? 환각 상태에 빠졌대요. 환각이라는 거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자각을 한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는 환각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돌아갔다.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지. 한 대 쑤셔 박아놓으면 쓰냐? 지금 엄마가 어떤 환각 상태에 빠졌어요? 빨래를 하는 그 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서 귀기가 감돌았다. 귀기라는 거는 귀신의 기운이에요.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나는 놀랍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누가 들어와요? 간호원 들어옵니다. 간호원이랑 나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중심으로 같이 보실게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헛손질을 자꾸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뭐. 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좀 이상하니까 너무 호들갑들을 떨면서 엄마 이상해요 걱정을 하는데 우리 간호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도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잡숫고 어머니가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에는 잠도 못 주무셔서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다음,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고 해도 별일은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 실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까짓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아주든지 하세요. 라면서 어머니의 모습에 이제 겁이 난 내가 간호사한테 다른 방법을 써달라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죠.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재워주는 데서야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협조를 잘 해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때를 쓰시면 어떡해요? 어머니의 그 요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너 따위에게 애거를 하나 봐라. 중얼중얼 뇌까리며 돌아왔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 외적 갈등이 나왔는데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 간호원과 누구? 우리 나의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엄마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간호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요. 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갈등 상황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거 넘어갈게요.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면서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방어의 자세 체크해 주실게요. 방어의 자세. 자,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는 어머니의 행동이 환각 속에서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각 속 행동 변화. 빨래를 개키는 거에서 어떤 행동으로 바뀌었는지 보실게요.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뛰어나올 듯이 확대가 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면서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면서 용을 쓰는 바람에 나는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나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라고 해요. 자, 그놈이라는 거는 밑에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우리 어머니가 그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각 상황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죽었던 아들을 죽인 그 인민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 끝이 쭈뼛했다. 엄마! 무서움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귀처럼 무서운 영상을 하고, 악귀처럼 무서운 영상을 했다라는 거는 어머니의 공포와 심적인 고통을 악귀처럼 직유법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에서 말했던 그놈이란 게 우리 엄마한테는 그놈이 누구였어? 아들을 죽인 인민군이었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환각 속에서만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눈에는 저승사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는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는 이제 86의 환자가 병실에 있으면은 연세가 되게 높았나 봐요. 오늘날은 아니죠.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댔자 이럴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즉 고령이시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언젠가 준비를 하고 있던 거겠죠.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는 천명, 타고난 수명이에요. 못 누렸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도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만 보이지 말아다오. 자, 여기 부분 빨간색 밑줄 쳐져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니한테 이제 그 저승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조금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자식으로서의 바람이었겠죠. 100살을 살다가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허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음.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는 보일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나는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저승사자가 이제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어머니의 그런 환각 속 행동에서 보여지겠죠. 어머니의 부르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었다니. 그러니까 돌아가실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놈이 또 왔다, 어머니. 뭘 하고 있냐? 너희 오래비 숨겨야지 어서. 자, 어머니의 환각에서는 한국전쟁 그 당시에 가 있는 거죠.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아 그럼 너희 오래빌 벌써 잡아갔다니? 아, 여기 부분에서 같이 체크해줘야 되는 거 그놈이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이 부분과 그럼 너희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자, 요 두 부분이 과거 한국전쟁 당시 과거에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오빠를 잡아가던 순간이겠죠. 어머니는 지금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라고 해요. 자, 지금 어머니 다리 다쳐서 지금 병원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붕대가 담긴 자기의 다리, 요 부분을 뭐로 느끼고 있을까요? 네, 돌아간 죽은 자기의 자식, 아들을 다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라. 다 내가 당할 테니. 요 부분에서 우리 어머니의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진 모성의 자식에 대한 사랑. 어머니는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를 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그 적이란 건 앞에서 말한 그놈이요. 인민군 군관.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이제 깨달은 거죠. 다음,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에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비굴해지겠죠. 아들 살리려면 무슨 일이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누구? 이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승사자를 보는 게 아들을 죽인 인민군으로 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네요.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가 숨기려는지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요지부동 뭐 이런 것들 사자성어 꼭 기억하세요. 서라벌고 그 사자성어는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 이런 것들도 사자성어 꼭 기억해 주세요. 절체절명 밑에 어휘풀이 나와 있죠.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라는 뜻. 절박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 사자성어고요. 아마 이게 출제가 되면 되게 쉬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요 부분 밑에 나와 있죠. 외양 묘사를 통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절박하고 있구나 라는 그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 즉 간접 제시하는 부분이요.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한다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아들이 본인 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인민군의 총에 쏴서 죽었는데 그걸 또 다시 환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2번 겪게 하시니 이 부분이고요.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막 솟아났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지금 딸이 엄마 막 붙잡고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힘이 솟아나서 딸 물리치고 아들을 구하려는 그런 환각 행동이 나와요.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줄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는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이제 나까지도 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그 다리를 끌어안고 있는 그 행동이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겠죠. 다음,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 자, 빨갛게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체크를 해주실게요. 뭐라고 불렀어요? 인민군한테 나으리, 선생님, 동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부를 했다라는 거죠. 아부를 번갈아 하면서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것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았다. 피를 본다라는 거는 죽은 거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놈 개석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이라고 해요. 자, 윗부분에서는 군관 나으리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호칭을 뭐로 바꿨어요? 이놈이라고. 어떻게 바꿨어요? 호칭을 낮춰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호칭 변화, 이런 호칭 변화를 통해서 분노라든지 인민군에 대한 적개심이 잘 드러났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로 이제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본 사람 또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면서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뜯어버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쳐져 있는 부분이요. 전쟁으로 인한 상처라든지 한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 상처가 어머니 안에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아까 그 간호원이에요.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가 그만큼 힘세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거겠죠.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을 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사에게 원망스럽게 말을 했다. 뭐라고 해요?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지 않지만 뭐라고 해요? 특이 체질이래요.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자, 이 간호원, 수간호원은 어머니의 그 한국 정쟁 당시의 그 상처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특이한 체질인가 봐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를 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서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에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마음이 아픈 장면이네요. 따님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좀만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질에 병나지 않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신한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이 타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끈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다 어머니의 힘이 엄청나네요.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함이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자, 이 부분, 밑줄 친 부분 중요해요. 자습서라서 밑줄 쳐져 있겠지만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의 아픔에 나도 이제 동화가 되고 있는 거,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힘이 솟았다라는 거,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을 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뭐래요? 모녀만의 것이었다. 라는 거. 자, 우리 간호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머니가 가진 아픔을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딸인 나는 그 오빠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직접 봤기 때문에 같이 그 아픔을 뭐 할 수 있어요? 공유를 할 수 있겠죠. 공유를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서 눌렀다. 어머니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뭐 했대요? 뺨을 치게 됐대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게 때렸대요. 어머니의 뺨을 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뭐예요? 폐륜이죠. 근데 엄마를 위해서지만 엄마를 때린다라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폐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르는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이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폐륜의 폐륜을 더했대요.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뭐였대? 어머니의 얼굴이었대.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고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위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어머니의 의식이 한국전쟁 당시 아들의 죽임을 당했을 때로 돌아가는 부분까지가 위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실렸어요. 여기 부분이 절정 부분이거든요. 네, 절정 부분은 한국전쟁 당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 회상 파트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특징 부분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무슨 구조? 역순행적 구조다.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교과서에서는 짧게 실렸지만 실제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 도망을 친다.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돼서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라는 부분이 절정 부분으로 실렸고요. 마지막 부분 결말같이 봐주실게요. 결말 부분 다시 현재로 돌아가서 마치가 깨어날 때 돌아갑니다. 마치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든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고. 천수라는 거는 타고난 수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모두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뭐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일별이라는 걸 한번 훑어본다라는 거요. 수인은 장만해 놨니? 죽은 사람이 입는 그 송장에 입히는 옷이죠.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니? 아직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준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을 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미리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돼. 뭘? 너 나일롱 딸이란 거 말이야. 나일롱이라는 거는 합성 섬유예요. 순면이 아니라는 거죠. 즉 가짜라는 거고요. 넌 가짜 딸이야 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나일롱 딸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인가 봐요. 나일롱 딸? 그래 나일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점점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가 순 엉터리인 건 상관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좀 안 된 것 같아서 변명할 마음이 생겼대.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북한의 지명이죠. 우리 엄마 북한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묻힌 그 묘들이 다 북한 쪽에 있는 거였겠죠.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자, 우리 엄마의 고향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같이 가족들과 함께 묻히고 싶을 텐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남한 땅에다가 묘지를 마련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딸로서의 어떤 마지막 도리 같은 거일 거예요.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대 얘. 이북에 두고 놓은 밭 저당답고라도 잡고 돈도 꺼댈래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묵계라는 거는 여기 뜻 나와 있죠. 말 없는 가운데 뜻이 서로 맞는다. 말 약속은 안 했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지키는 약속 같은 거요.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는 못 가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워 계시길 바라실 거 아니냐?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는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시는 걸 자식이 뻔히 알면서 딴 데다가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뭐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럼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한 땅의 묘지를 사겠다.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구머니나 변명을 지르면서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자, 나는 호숙이라는 또 자식이 있죠.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내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 온기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힘이 생겼다라는 거겠죠.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뭐하지 말아라. 묘지 쓰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해라? 화장을 해라 얘기하겠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찮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고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주는 게 걔니까 잘 들어줬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라면서 어머니의 유언 뭐하지 말아라 묘지 쓰지 말아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 오, 뭐 했어요? 시신을 화장을 해서. 그럼 어느 쪽으로 뿌려달라? 북한 쪽으로 뿌려달라. 고향 쪽으로 뿌려달라라는 거겠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해다. 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을 하는 거다. 자, 왜 너밖에 없어요? 나, 딸이라는 존재가 뭘 알고 있어요? 전쟁 때 혈육을 잃은 엄마의 아픔을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딸한테 유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니? 라는 거겠죠.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에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감회장을 했대요. 행여 병사가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갸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거라도 했어야 했다라는 거겠지. 이것이 최선이었다라는 뜻.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가 되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을 했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 자, 우리 오빠 와이프 있었어요. 와이프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어요.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을 할 것을 주장을 했대요.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의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련만 그런 기세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엄마의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서 종당엔 옳게도 순종을 했다. 즉, 뭐 했어요? 오빠 화장을 해서 이제 쟤를 이제 가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에 가루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은 북한의 지명이고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그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오빠의 뼈가루 그쪽으로 뿌렸대요.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그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빠의 뼈가루를 북한 쪽으로 날렸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화장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속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어머니가 했던 그대로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딸의 상황이 된 거죠.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것밖에 없는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분단의 아픔이 계속된다라는 거겠죠. 30년이 지나도 너한텐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하냐? 표정이 애달프게 이질어졌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고 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묘지가 있으면 좋겠죠. 녹음기가 꺼진 것 같다. 아닌가? 자,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어머니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 진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뭐 하시고 계시대요? 투병 중이다. 자, 이 부분이 2018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 두 가지 뜻을 쓰는 걸로 나왔고, 자, 어머니가 아직도 아프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첫 번째, 어머니가 다리 부상 후 큰 수술을 아직도 회복 중이시다. 회복되지 않은 채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부분.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 어머니의 정신적인 상처도 치유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되게 마음이 약간 조금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 아픔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박완서의 자전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박완서 소설가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소설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거 아시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머니의 상황 초반부터 눈길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치셨고 다리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딸이 홀로 남아서 병실을 지키는 밤에 마취해서 깨어난 그 상황 초반 부분이요. 다음, 어머니의 행위와 의식, 행위. 신중하고도 규칙적으로 두 손을 허공을 휘젓고 있고 빨래를 개켜놓지 않았다고 꾸중을 하는 그 행위. 거기에 대한 의식은요. 오래전 어린 자녀들을 키우던 시절 뒤섞인 빨래들을 개키고 있는 그 상황으로 돌아갔고, 다음, 어머니의 이상행동을 바라보는 나와 간호사의 인식 차이. 외적 갈등이 있었죠. 나는 심상치 않게 여겼지만 간호사는 좀 나아질 거예요. 좀 더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어머니의 행동 변화. 빨래를 개키는 동작을 하다가 손바닥을 보이면서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공포에 질린 소리로 그놈이 또 왔다 라고 속삭였어요. 과거 일상적인 행위를 하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포의 대상을 만났을 때로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어머니의 발언에 담긴 의식.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그럼 그놈이 벌써 오래비를 잡아갔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은요. 과거 전쟁 당시 인민군 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의식으로 아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라는 의식이 이 발언 속에 담겨 있었고요. 호칭 변화 있었죠. 나으리 선생님이라고 군관을 높여서 비굴하게 내 아들 살려주세요 했다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놈! 이러면서 군관을 비속하게 부르고 있고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군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실려 있어요. 사실 더한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의 정신적인 고통,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고 기성을 찌르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요. 몸에 부착한 의료기구들을 뽑아냅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환각을 통해서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주하고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상태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음, 나의 태도 변화. 어머니의 광란을 목격하고 도움을 청하러 갔고요. 어머니의 아픔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혼자서 결국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구나 라면서 혼자 맞설이라고 마음을 먹고요. 자, 어머니와 나의 극단적인 상황. 어머니는 환각으로 좀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나, 어머니의 힘을 밀릴 때마다 어머니의 뺨을 치기도 했고요. 자신이 저지른 그 폐륜에 더욱 놀라서 한 번 더 세게 쳤던 그 행위까지. 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PPT네.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현재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실렸고요. 과거 부분은 그 중간 부분 줄거리로 좀 짧게 실렸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현재에서 과거, 전쟁 당시를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친구와 나의 견해 차이. 자, 친구는 자식의 도리라고 수의도 준비하고 묘지도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염습할 때 시신에 입히는 수의와 같은 끔찍한 것을 미리 장만해둘 필요는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묘지 준비해도 괜찮을 거다. 늦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어머니를 점점 이제 이해를 하고 동화되어 가죠. 자, 그 과정 나와 있어. 첫 번째, 한국전쟁의 기억을 잊고 자신과 가족의 삶에만 집중해온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호식이 엄마였죠.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어머니를 보고 그때 30년 전에 어두운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합니다. 전쟁의 상처가 가슴이 한이 된 채 살아온 어머니를 점점 이해를 해요. 그 과정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단이라는 괴물과의 싸움. 이념 대립으로 동족끼리 피를 흘렸던 전쟁 중에 아들을 비극적으로 잃었고요. 하지만 그 아들을 잃은 아픔, 세월이 흘러도 그 한은 해소되지 않고요. 분단 상태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어머니를 점점 이해하고 있는 그 과정 나와 있죠. 다리 수술했을 때는 그냥 자식으로서 병실 지키고 있는 거고, 환각을 보면서 발작하는 걸 보니까 아, 오빠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오빠를 잃은 아픔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구나 떠올리게 됐고요. 사후에 화장해달라고 유언하는 부분에서는 어머니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 아마 소설 뒷부분에 있었다면 이제 화장하는 장면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나의 그런 심리적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 어머니의 비극이 누구의 아픔이다, 시대적인 아픔임을 절감하고 있다라는 거.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이고요. 발단에서는 이제 친구 만나기 위해서 외출했는데 뭔가 불안해, 느낌이 안 좋아. 전개 부분,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나는 가족들에게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다쳤다라는 그 불길한 소식을 전해 듣고요. 위기 부분에선 이제 엄마가 환각 증세 보이는 거. 그 갈등이 최고조되는 부분, 절정 부분, 한국전쟁 당시에 나의 오빠가 인민군 치하에서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에 들켜서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절정 부분에 실렸고, 과거 부분입니다. 결말, 어머니는 나에게 자기가 죽고 나면 뼈가루를 북쪽의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끝이 났어요. 자, 여기까지 같이 보셨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긴 시간일 거예요. 끊지 말고 한 번에 같이 봐주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확인 문제들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얼굴 보고 같이 수업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